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주 연속 내리막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억 단위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다죠.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 중에서 좀 눈여겨보실 부분, 2022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91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대비해서 2.0% 535호가 미분양 주택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은 4,456호로 전월 대비해서 25.1%가 증가하였고요. 지방은 23,454호로 전월 대비해서 1.5%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특이하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은 미분양 아파트가 25%가 증가되고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1.5%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미는 역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래요. 서울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또한 수도권의 GTX 라인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랐으니까 분양 가격이 그래요. 또 서울의 평당 분양 가격 얼마나 높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대출을 규제를 했죠.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렇죠. 아예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울 수도권 쪽에 미분양 아파트가 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본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의 분양 가격에 비해서 그나마 지방은 초급등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가격 대비 저렴하다. 아직도 지방 아파트가 가격 대비로 본다면 저렴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오히려 약간이라도 소폭 소진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다소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래요. 이런 라인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2022년과 2023년 입주 물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인천광역시 입주 물량은 대한민국 6대 광역시 중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아. 그래요. 인천광역시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인천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설명해드리면 서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다소나마 감소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인데요. 2021년 6월 달에는 1666호, 2021년 10월 달, 넉 달 뒤 10월 달에는 1290호로 오히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가 이처럼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도 초반 중반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얼마나 상승했나요? 그렇죠?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2년 6월 달에는 1666호에서 2022년 10월달 1290호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런데 2022년 10월달 1290호에서 2022년 2월달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2월달에는 2318호로 오히려 작년 10월달 대비 넉 달 뒤에 2배 가까이 그렇죠?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는 4,456호로 2월 달 대비해서 거의 또 2배 가까이, 거의 넉 달에 한 번씩 2배 가까이 이제 더블링 현상이 이처럼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또한
아파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24호로 전월 대비해서 18.8%가 증가하였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25,886호로 전월 대비해서 0.8% 증가에 그쳤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투룸, 그렇죠. 분양 가격은 비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 투룸이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 수가 증가되었을 거다라고 생각됐는데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분양 수는 약간 증가됐는데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수가 증가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의 범위가 과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투룸이 주로 이루었다면 이제는 중대형 아파트까지, 소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서울 미분양 주택 현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 현황인데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거의 원룸이지 않습니까? 원룸형 아파트 미분양 숫자가 275호이고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즉 서울 같은 경우는 20평대 초반에서 20평대 후반까지, 즉 30평 미만까지가 그렇죠. 180호라는 미분양 주택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서울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원룸, 투룸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까지도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16만 5천 호 정도 됐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미분양 주택만 16만 호. 엄청났어요. 요 당시 건설에서 부도나고 아파트가 짓다가 중간에 끊겨. 그래요. 참 이게 아파트 짓다가 건설에서 부도나가지고 난리를 하고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러한 시기에 비해서 2022년 6월달 미분양 아파트 27,910호. 그렇죠. 어떻게 보면 16만 가구나 미분양해서 지금 28,000호 이까이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를 2009년도가 아닌 2022년 8월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그 이후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작년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